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의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이 윤석열 대한 체포영장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또 하러 들어갈지 아니면 또 구속영장을 통해서 다시 집행을 시도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집행을 할 수 있을지 등등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니까 막 그게 사실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국 혼란은 막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매주 월요일 지난주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를 전망하는 먼데 이 뉴스. 자, 오늘 김민하 평론가와 새롭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데 이 뉴스라고 코너를 좀 정했습니다. 붙여서 한 먼데 이 뉴스고요. 아, 그런 거. 먼데 이 뉴스 이렇게 깜짝 놀라시네요. 예. 먼데가 맞지 않나? 뭐 먼데. 먼데 이 뉴스일 수도 있고 먼데이 월요일 뉴스 이렇게 매주 월요일 7시 20분 저희가 한 주 정리를 좀 해드리고 또 한 주 전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만든 이름인가 이게? 아니요, 제가 이 정도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또 김민하 평론가님 항상 또 예리한 또 평론을 해주시니까 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정치 일정 중에 어떤 일정이 좀 가장 주목해야 되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정 가장 주목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라는 거는 이제 오늘 포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이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제일 중요하겠죠. 아마도. 앞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체포영장에 네.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오늘 24시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을 하는 거냐 네. 이 가장 주목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이제 이번 주에 가장 그 중요한 일정이 그래서 오늘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봐야 될 게 윤석열의 체포 부분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자정까지요. 자, 지난 3일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체포영장에 가서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은데 자, 작년 12월 3일부터 약간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짧게라도. 그러니까 이 아시다시피 12월 3일에 네. 밤에 한 10시 30분쯤 돼서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를 했죠. 네. 윤석열이라는 분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어쨌든 한 차례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2차 투표가 돼서 가결이 된 게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대통령으로서는 권한이 정지된 것이고 네. 그다음에 16일, 18일 요로 거쳐서 검경을 통해서 공수처로 수사 내용이 이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몇 차례에 걸쳐서 총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으러 와라라는 네. 요구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수사에 불응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사 불응한 게 12월 29일이었고 네. 그래서 12월 30일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게 이제 발부가 된 발부가 됐어요. 상황이고요. 31일 날. 그래서 이 3일 날 체포영장의 집행에 공수처와 그다음에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집행에 착수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날 오전에는 뭐 이 저지선을 막 뚫고 관저가 있는 데까지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경찰하고 같이 쭉 올라갔는데 네. 거기서 경호처하고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공수처의 설명은 우리는 한 100명 되는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 한 200명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유혈 사태 등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집행이 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냐 쭉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이니까 목요일 네. 그러고 나서 금토일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냐를 봤는데 집행은 되지 않았고 이제 오늘 하는 거냐 그러면 네.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월 3일 날 집행을 했는데 그날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지금 관저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자, 그날 집행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저 그날 상당히 이제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이제 보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뭐 이 윤석열 개인의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겠지만은 결국 법이라는 게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네.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헌법에 의해서 법원이 어쨌든 발부를 적법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발부됐다라고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지금 주장을 합니다만 경호처도 그렇고 윤석열 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만 적법하게 발부가 일단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영장은 집행이 되는 게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 전하 박지훈 변호사가 여기 뉴스토마토 건물에서 뉴스토마토 건물을 요새화시키고 말이죠. 여기 20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200명 모아가지고 네. 여기를 막아라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저희는 뭐 체포 당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은 안 하니까 그렇죠. 불법적인 일은 안 하니까 그 그런 정도 일은 범죄 없는데 저지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 뭐 막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버틸 수 없거든요. 버티지도 못할 뿐더러 뭐 우리도 그렇지 않겠지만 용산 뭐 기억나지 않습니까? 참사 때 공권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용산 참사는 물론이고 예. 예를 들면 뭐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숨어 있다. 바로 들어가죠. 다 잡아갔었죠. 절에까지 들어갔어 그때. 그렇죠. 네.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러한 법치가 제대로 이제 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네. 보게 된 것이고 네. 그 법치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모습을 초래한 게 예를 들면은 이 우리나라의 내부에 암약하고 있던 어떤 종류의 반국가 단체 또는 뭐 어떤 뭐 테러 조직 이런 데가 어디 농성을 들어가서 이제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과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지시에만 따르고 있는 경호처라는 네. 공적인 조직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자행되었고 결국 그 공적인 조직과 또 다른 공적 조직의 어떤 대립처럼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가 않는다 이 말씀인데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면 외곽 경비하는 게 경찰이고 군입니다. 어쩌면 경찰하고 군은 길을 터주고 총돌 빚지 말라라고 지시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버틴 게 200여 명, 팔짱을 끼고 스크럽을 하던 경호처입니다. 이게 끝까지 버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련 보도를 보면은 거기 경비하고 있는 데가 뭐 이 경찰의 경우에는 네. 101 경비단, 202 경비단 202. 뭐 이런 이제 이 인원들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찰의 수장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찰청장, 서울청장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또다시 이 불법적인 어떤 일에 연루될 수 있는 이거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체포영장 그렇죠. 집행하는 거 막으면. 네. 그러한 일을 또다시 경찰이 벌인다라는 거는 경찰이 연루된다는 거는 상당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제 좀 어떤 좀 모종의 이때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고 있는 군의 경우에는 수방사 소속의 55 경비단, 그 다음에 지금 뭐 추가 파악이 된 게 33 군사 경찰단, 경찰, 그렇죠. 군사 경찰단. 네. 요 인원들인데
이들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막지는 말아라고 지금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됩니다. 요거는 예. 추가적인 사실 확인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올라가는 길목에 있던 예를 들면 뭐 위병소나 초소 이렇게 해당하는 데서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거기는 오히려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이제 또 저지선을 구축했다 이런 추가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뒤에 올라가서 이제 추가로 저지선이 또 구축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00명이 모여 있는 요런 자리에 200명 경호처 직원들. 그 자리에 혹시 군인이 있었냐 이 그렇죠. 부분. 네. 혹시 다른 이제 옷을 입고 네. 거기에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추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요 군인들의 경우에는 편제는 이제 뭐 수방사 산하로 돼 있는 것이지만 거기 배속돼 있을 때는 작전 통제권은 경호처가 이제 가지는 구조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군이 그런 식으로 또 동원이 돼서 경호처가 그러한 잘못된 작전 통제권으로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게 있다고 하면은 이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따로 이제 예를 들면 부사관들이라든가 네. 또는 다른 간부들이 아니고 징집병들이거든요. 그럼 의무복무죠. 의무복무.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의무복무된 병사들을 이용했냐 안 했냐 이 부분 공수처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경호처장 차장이 지금 말한 것처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지금 공조본에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또 본인은 성명도 내고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다음 출석 요구를 하면 응할까요? 아니면 계속 거부를 할까요? 지금 2차 출석 요구서를 이제 발송을 지금 한 상황인데 이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이제 7일, 그다음에 이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8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태세를 보면은 이걸 이제 발송을 했으면은 뭐 바쁘다고 안 가는 것도 이건 사실 뭐 저나 이제 박지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잘 안 될 건데 안 되죠. 우리는 네. 안 되죠. 뭐 바쁜 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바쁘다는 안 되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네. 뭐 이러면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뭐 바쁘다를 이유로 이제 대구서 안 갔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게 좀 태세를 보면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관저 경호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경호 상태가 더 강화됐거든요. 버스를 지금 뭐 몇 대를 동원해 가지고 입구부터 이제 아주 철저하게 막는 그러한 형식의 어떤 경호. 그렇죠. 그리고 철조망을 동원해 가지고 담장에 쭉 둘러서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전에도 바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해놨으면 지금 더 바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혀 나올 태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거는 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 매우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를 전혀 지금 이 조사에 응할 태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차벽에 철조망에 지금 보면 버스 5대 배치해서 요새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호처가 더 강하게 지금 경비나 자신들의 입장에 경호를 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또 체포영장을 받거나 무슨 네. 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지난 3일에도 올라가면서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면서 경찰은 이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이 긴급 체포하자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사실 그런 방침이었다라는 거고요. 현행범 체포가 그렇죠. 가능했죠. 긴급 체포는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뭐 현행범 네. 체포하든지 네. 네. 이런 사실은 사전에 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포합시다라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수처에서 당시 현장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호처장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게 될 경우에 상당한 어떤 그 물리력의 어떤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경찰의 그러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사실 그거는 사실 추미애 의원 얘기 들어보면 발포 지금 명령까지 떨어진 그렇죠. 거다 제보도 있었잖아요. 그건 뭐 확인하지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공수처의 판단이 이게 옳고 그름을 지금 봐야 되는 게 혹시나 발포 명령이 있었으면 그 경호처장 잡으면 바로 발포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또 네. 일어났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는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내몰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그 정도로 위험한 계획을 짜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이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처럼
이거를 잡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발포의 가능성 또 충돌의 가능성 막 그런 것들을 경호처가 판단했을 수도 있다. 또 경찰하고 그런 부분이 좀 상황이 좀 달리 봤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영장 집행은 실패를 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한 번 더 할까요? 또 그리고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또 다른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공수처가 쓸 수 있는? 일단 오늘 할 것인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오늘 한다라는 전제면은 좀 새벽부터 좀 북적북적 이제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보도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만약 움직였다면 확인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 1차 집행의 이제 교훈이라고 하면은 더 많은 경찰 경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더 요새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예.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추가로 다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이 있을 음흠. 것이고 6일까지니까요. 그렇죠. 오늘 집행이 안 되면 예. 추가로 재청구를 해서 다시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쉽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받아서 다시 집행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 경우에 또 경호처가 계속 저렇게 막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경호처의 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니까 요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경호처한테 좀 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좀 지휘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요구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봐야 근데 되겠네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것도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알아 잘 처리해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분명하게 좀 이 사리를 따져야 되는 네. 시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이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이거는 뭐 다시 받아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본다면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사전구속영장으로 가는 그렇죠. 것이다. 사전구속영장을 이제 이 신청을 하면은 그럼 윤석열은 지금 관저에서 나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요게 영장 실질 심사도 거부하는 수가 있어요 혹시. 근데 그러면 포기하고 그렇죠. 안 받는다 하면서 예. 왜냐하면 워낙 안 나오니까 지금 집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윤석열에게 불리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영장이 예. 발부가 되는데 근데 발부된 구속영장에도 혹시 이제 이거를 거부해가지고 구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영화적인 상상까지 지금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에 대한 좀 한탄이 나올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TV조선 보도긴 한데 여기에 보면 윤석열 측이 공수처가 뭔가 불법이다. 경찰이 한다면 협조하겠다. 이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부 TV조선 등의 네. 일부 언론의 보도인 것이고 이게 아무래도 여당이나 네. 지금 이제 윤석열을 방어하고 있는 측의 이제 좀 입장 일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관저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몇십 명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가서 뭐 몸으로 맞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방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윤석열 측에서 너무 이제 좀 심하게 이 나오면 이 방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체포영장 집행을 근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이 조사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근본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이거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극우 유튜브 극우 지지자들에게 막 편지를 써가지고 애국 시민 여러분 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써버리면 그러면 이것도 방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정서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또 지금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은 네.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그거 연관 범죄로 지금 내란죄가 나와가지고 요거 수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주장하기로 그런 주장이 윤석열 측의 주장이라면 그럼 논리적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요게 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응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응하겠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지만 잘 보면은 예.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도 첫째 제3의 장소, 둘째 서면 조사. 그러면 이게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이 경찰청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닌 것이거니와 수사관으로부터 대면을 해가지고 또 받는 방식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평론가로서 볼 때는 이 얘기는 뭘까? 결국 일종의 이 조사도 뭐 이 하나만한 조사, 시간 네. 끌기용 조사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이게 설사 실현이 되더라도 논란이 많은 방식이 될 것이다. 네. 상당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이렇게 뭐 변명 비슷한 얘기 또 논거 같은 것들을 대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 뺐던 부분 이게 지금 가장 또 논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내란죄 빼버리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재해결해야 되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고 찐빵이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찐빵이 얘기를 없다고 했습니다. 아예 그래 말씀했어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비유를 제가 좀 해보면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박지원 변호사하고 저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네. 네, 그럴 일은 없죠. 네, 박지원 변호사 변호사니까 로펌에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 아유, 이제 뭐 아닙니다. 예. 예, 이렇게 좀 서러움이 있는데 네. 네,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직장에 다니고 네. 있다라고 했을 때 박지원 변호사가 저를 이제 때린 겁니다. 제가 때렸다. 네, 예. 때렸다라고 할 때 그럼 제가 이 사람 징계해 주세요라고 해서 징계 요청서를 이제 막 쓴 거죠. 근데 박지원 변호사가 주먹을 뻗어서 저의 턱을 가격하여서 전치 3주 이상의 어떤 그러한 진단이 나왔고 이것이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 징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서 낸 겁니다. 네. 그랬더니 박지원 변호사가 자 폭행에 해당해가지고 요건 징계해야 된다고 했는데 폭행인지 아닌지는 내가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 조사를 받은 끝에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았고 폭행죄가 유죄가 나와야지 그게 징계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거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조사도 안 받았고 이 재판도 안 받았기 때문에 폭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나는 징계할 수 없어요 회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징계 요청서를 고친 겁니다. 바꾼 폭행이라고 안 하고 때렸어요. 이렇게 바꾸고 네. 이 주먹이 날라왔고 턱에 맞았고 전치 3주가 나왔고 이런 내용은 다 그대로 둔 겁니다. 이것에 비유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징계를 할 때는 그러니까요. 그냥 조사를 해가지고 박지원 변호사가 저를 때렸다는 사실만 이 회사가 확인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불법 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이 절차를 거쳤느냐,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요건이 됐느냐, 그리고 국헌문란과 폭동의 이 의사가 이 국헌문란의 의도를 가지고 네. 폭동을 일으켰느냐, 요거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형사법정에서 그렇죠. 요거는 따로 요거는 진행을 수사를 한 걸 가지고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건데 윤석열 측에서는 수사권이 벌써부터 보세요.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게 수사 기록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침대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요 내란죄를 판단하는 부분만 일단은 요건 빼겠다. 요렇게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야 내란죄라는 내용을 사실관계까지 다 뺐으니까 탄핵 사유가 없어진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완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부터 재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것이다. 야, 근데 이거 지금 우리 김민하 평론가 설명 들으면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자꾸 저는 법조인 시각에서 봤을 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거기 동조를 해가지고 야 내란죄 끝났으니까 탄핵 아닌 거 아니냐 새로 하든지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탄핵하고 형사재판 아예 별개의 절차인데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징계 네. 재판 제가 징계죠 징계. 그렇죠. 파면할 수 있냐 없냐 그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계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형사 재판의 절차를 준용하지만은 별개의 이 어떤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네. 야 이게 이 국회의 이제 탄핵 소추단이 지금 내란죄 부분을 꼭 형사 사법적으로 요거는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좀 일부 판단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판단해 봅시다. 이러면 또 판단하는 판단하면 거예요. 돼요 그냥. 그렇죠. 그거 다 재판관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하고 또 다른 절차가 또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측에서 이 주장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마치 이거는 아예 다루지 않게 된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다 끝난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첫째,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상당수에는 검사 출신이라든가 네.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제 사법시험 본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헌법 공부를 안 하셨거나 헌법재판소에 관련한 부분들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모르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둘째 다 아는데 지금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뭐 근데 저는 뭐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어떤 것 경우든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그 지키기 위해서 대선 시점 땡기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네.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치 세력으로서 그런 예를 들면 계산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뭐 단 한 명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런 비판을 하려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루빨리 이 직에서 내려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오직 민주당이라는 이 정치 세력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최대한 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고 대선을 빨리 치르기 위한 목적만으로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야 네. 전국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이 현수막을 붙이고 자신들의 어떤 과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때야 이런 행위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제를 봐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말이 안 되는 논리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 부분 한국은행 총재를 했던 이창용 총재가 예. 국무위원들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 국민들과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 가지고 임명된 검사들이 공소장을 썼는데 거기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인데 김용현보다 윤석열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40번 이상 나온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을 이재명이 근본적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지 그 이유만으로 더 대통령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사실은 이 질문에 국민의힘이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아하. 이런 지적에 이 지적이 나올 만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먼데이 뉴스 공식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 혹은 또 한 줄 평의 키워드로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한번 해주십시오. 야, 보통 이제 한 줄 평 이런 걸 하면은 뭐 좀 두 줄 해도 됩니다. 좀 예. 시원하고 네. 이제 좀 이렇게 희망적인 걸 해야 되는데 네. 좀 답답하고 네. 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한 주이지만 네, 결국은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사필 규정. 예, 결국은- 답답하지만 사필 네. 규정.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사필 규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영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식당 문을 열겠습니다. 공동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이상희 PD? 네,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살이 한 3kg가 쪘고요. 예. 죄송합니다.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박영식 에디터 뭐 하십니까? 깜짝 죄송합니다. 놀랐어요. 아니 본인 목소리 들렸어요, 갑자기. 예, 네. 본인 방송을 왜 아니요. 방송합니까? 김민아 평론가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네. 네. 우리 이상희 PD가 또 놀랐는데 네. 살이 좀 찐 거죠? 쪘습니다. 아, 집에서- 왜 쪘어요? 다 아, 뺐다가. 노는이 먹고 앉아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사실 네. 윤석열 우리 성대모사를 좀 하시니까 예. 가장 또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디 숨어 있어서 네. 사실은 이거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또 이게 좀 재밌게 하다 보면 또 딴 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윤석열인 줄 아는 분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도 닮은 것 같아요. 저 안경 좀 닦으세요. 아니 닮은 것 같은데. 예. 그럴 리가 있어요. 닮았다 해가 뭐 나쁜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웃는 거 하나 닮은 그거는 이제 예. 모욕죄죠. 네. 모욕죄다. 자,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 벌어진 지 한 달, 12월 3일이니까 한 달 지났죠.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은 1월 3일 날 했다가 무산이 됐고 오늘도 시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탄핵 심판은 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유 뭐 앞에서 답답하긴 우리 한데요. 김민아 평론가가 저기 사필 규정이라는 한 줄 평을 해주긴 했는데 저는 이제 와서 보면은 윤석열 씨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더니 네. 진짜 본인이 왕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 왕자를 봤을 때 좀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 이건 국민들이- 지금 이제 왕정 국가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야만과 광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또 어떤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이었나요? 윤석열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무슨 뭐 태양왕도 아니고 야. 짐이 야, 짐이 깜짝 곧 놀랐어요. 국가이며 윤석열이 와. 곧 국가라고 얘기하는 게 2025년에 들어야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깜짝 아무튼 놀랐어요. 저는 네.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아무튼 윤석열 씨가 하고 있는 행위는 저는 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거고 법적인 거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선동이라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이제 이 언급들이 저는 뭐 합리와 상식이라기보다는 온갖 다 궤변들로 점철되고 있어서 언론에서 이거를 다루는 것도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대 범죄자의 발언 하나하나를 일일이 언론에서 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궤변이잖아요. 네. 되게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면 이게 이제 거의 좋게 표현하면 법률 만능주의인데 그 법률도 합법적인 걸로 만능주의를 뭐 나아가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법비 만능주의 아니냐. 법비. 그러니까 이제 법꾸라지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법리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합법이고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뜯어보면 다 아니거든요. 다 틀린 말이에요. 앞에서 뭐 잠깐 다루셨습니다만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네. 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건 진짜 저도 법에 없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막 없는 걸 한다는 게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다 비웃으시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야 체포영장에 어떻게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냐. 가서 그냥 심판 받으면 돼요. 아니면 기각될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주 잠깐은 법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이런 선동이 먹힌다고 판단해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잠깐이고요. 결국에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한 줄 평 해준 대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 사필 규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빨리 이 관저밖을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네. 마땅치가 않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저분은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요즘에- 저분은 그나마 양반이었어요. 요즘에 그 재평가를 받고 있는 박근혜입니다. 아유 역시 네. 그 요즘 말로 존버가 답인가 싶습니다. 아, 그냥 저도 거부해 버리면 됐을 걸. 네. 그죠? 아 네. 맞아요. 그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요. 버티면 된다는 거를. 네. 네, 세모시 옥색치마 네 그네입니다. 네 그네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진짜 양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 저분은 대통령. 더 양반이었어요. 양반이셨어요. 우리 평산책방 저분은 천사였어. 지금 사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디 말단이 끼어듭니까? 예, 죄송합니다. 특전사 출신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역사는 국민 편이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함을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네. 우리 동현아 방송 보고 있나? 어. 동현이
좀 만났잖아요. 김동연 지사님.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뭐 할 말이 없죠.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많이 전직 대통령. 오늘 모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저분도 양반이었습니다. 양반이었어요. 어? 서민 출신이에요. 새해는 서로 슬픔을 나누고 또 그하고 용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날 지켜달라. 제가 기도했습니다. 네. 진짜요? 기도했습니까? 이거 다 진실인 거 아시죠? 아유 모르겠습니다. 다 거짓말인 건 알겠는데. 예, 안 믿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내가 그리워요? 아주 그립진 않은데 지금 관저에 있는 양반보다는 그래도 우리 그런 거를 짝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지. 아, 그래요. 예.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나마 잡혀갔던 체포에 응했던 두 사람이 전직이었으니까 또 그런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전직은 아니었나요? 탄핵되고 구속됐었으니까 네. 차이는 조금. 아니 근데 있었긴 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을 뭐 소환할 건 아니지만 네. 영장 집행은 전두환도 거부 안 했어요. 전두환 골목 성명하면서 합천에 가서 예. 체포되던 모습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전두환도 그 법률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거부해 버리면 조선 시대로 가는 거죠,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러다가 네. 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오늘 뭐 아까서 앞에 참 짚었습니다만 뭐 오늘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한다고 하고 집행할 시도라도 좀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구속영장을 검토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거 되겠습니까? 하면 뭐 합니까? 안 나오면 그만인데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요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것도 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재 심판을 굉장히 앞당겨 가지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속도감 있는 것도 좋고 뭐 어쨌든 내란죄를 헌법재판소 측에서 탄핵소추단에 제안을 해서 헌법 위반만 판단하자라는 네. 제안도 속도감 있는 재판을 위해 좋은 것 같은데 저는요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면 그것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들을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상황상.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의 상황이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말이 안 됩니까? 국민 분열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소리 지르는 내 거예요. 고소하세요. 그래서 국회 분열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1차 탄핵 이 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넣었다가 2차 소추안은 삭제하고 이제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뺐어요. 내란죄가 탄핵 소추안이 없었다면 탄핵 소추안은 통과되지 않았겠죠.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2017년 권성동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이재명 대한민국이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페북글을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봤어요. 예. 아니 저도 봤는데 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자당 원내대표 권성동이 2017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면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때 뇌물죄 뺐던 거. 이상한 소리 하길래 우리 예. 형님 불렀어요. 예? 누구를 우리 불렀다고요? 여권에 떠오르는 대표 주자 누구죠? 문수영님.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요즘에 여론조사 1등 했던데요? 여당에서 내가 여권 주자 1위입니다. 왜 나를 미치겠다. 부정합니까? 왜 나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까? 여권의 다크호스, 여권의 443경, 여권의 생시몽, 여권의 뭐라고요? 맹자, 묵자, 공자, 장자, 여권의 칸트, 듀이, 생시몽. 이걸 왜 부정합니까? 나를 부정하지 마세요. 안 부정해요. 여권의 1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야. 잘 가세요. 우리 순대는 언제 나오나? 김문수인데.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예. 자, 이 지금 계속적으로 탄핵에서 뺀 거를 갖고 국민의힘이나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탄핵은 또 진행되는 상황인데 구속영장을 할까요? 아니면 오늘 재진입을 할까요? 이 부분이 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을 한다면 네. 당연히 오늘 체포영장 시도를 하는 것이 맞고 맞는데 이 체포영장 시도라는 것은 영장 집행 시도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대통령 경호처나 윤석열 측에서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단할 만한 그런
화력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는 공수처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1차 영장 집행 시도 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은 의지가 있는데 공수처가 오히려 반대했다.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던 걸 보면 지금 공수처는 경찰의 경찰 특공대라는 화력이 강한 부대를 이용을 해서라도 네. 이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가 있는가? 일단 이 대목에서 일단 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사전 구속영장 검토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앞에서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사전 구속영장 치게 되면 영장심사가 열리는 거고 영장심사에 윤석열이 안 나오면 그대로 구속영장 똑같죠? 발부가 되는 거고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순간 영장 집행을 위해서 똑같은 또 와야 과정을 돼요. 또 예. 겪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경호처가 또 버텨버리면 그때 가서는 1차 영장 집행 시도나 오늘 만약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장 집행 시도만큼 동일한 온도로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앞서 나가서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난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또 어쨌든 신병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차제에 경찰 특공대도 집중시키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고 아니면 경호처에 실제 뭐 어떤 불상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 대 권권력으로 이 대치 국면이 이어지다 보면 실제 저는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피를 보는 그런 한계가 유혈 충돌. 예.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대통령 경호처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고 이것은 우리 헌법의 권위, 우리 국민들의 권위, 국가의 권위, 법률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예, 한번 해주세요. 김성태. 박영 씨가 오늘 지적했어요. 사실 행정질서를 가장 수호의 대상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예. 그런데 이렇게 된 마당인데 집권 세력에서 책임의식을 가리고 공수처에 얼마까지 내가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다음에 당신들은 출소해라 이렇게 하는 게 현직으로서의 그 품격인데 어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 말 알아듣는 겁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예. 알아듣고 있어요. 귀가 드디어 트였구만. 예. 그래서 이래야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어떤 그 품위가 있는 것이지. 예. 정말 이런 추월을 한 사람이 사실상 그런 용사를 한 사람도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요? 예? 네? 아 최상목 아니 그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대통령한테 가능할 추월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김성태 원내대표. 가만히 계세요. 끝까지 내가 들어야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네.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이 해주시면 되는 해주시면 거죠. 되죠. 윤석열 당장 나와야지. 어따는 거 반말이야? 아니야. 몇 살이야, 뭐? 예.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맞는 말씀인데도 이게 참 그러네요. 와닿지는. 책임의식. 내가 어디까지 출석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어디까지 이게 버텨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맞는 말씀인데. 요거 말씀대로 출석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경호처가 지금 저라는 거는 최상목 대행이 지휘를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수처가 일단은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을 처음 보낸 게 아니라면서요. 두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이번에는 이 최상목 대행이 이걸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이번에도 최상목 대행이 받으면 사실 또 간면하게 또 해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가 되어 있고 이 네. 권한이라는 게 지금 대행 체제로 가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한테 가 있지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대통령실을 지휘할 수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게 지휘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최상목에게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최상목 씨가 최상목 권한 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 이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평론가들의 영역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 대 힘으로 대결했을 때 경찰 특공대나 경찰 인력이 대통령 경호처를 아주 뭐랄까 완벽하게 제압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런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안 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것은 네. 대통령 경호처에서 물러나라. 경찰과의 충돌을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첫 번째 공문 때는 묵묵부답, 두 번째 공문 보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한 이제 언급을 한 것인데 저는 좀 답답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일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 대치 국면이 한남동 관저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정상적으로 발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안정, 국가 신인도의 유지,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을 건데. 참.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씨 아까 나오셨어요? 이 졸속으로 만든 헌정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게 우리 두 분은 안 보이시나요? 페이스북. 법원이 대통령에 대해 예.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계속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런 원칙을 위배하나요? 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헌법재판도 수사를 신속하게 하되 정당한 정치에 따라 진행이 돼야죠. 골고루 해야 되는데 법률가신데, 그죠? 저는 현직 시장이죠. 예, 변호사이기도 하잖아요. 현직 시장이라니까. 네. 이제 대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좀 입장이 많이 좀 대선을 나갈 때가 아니고 시청으로 출근을 나갈 때죠. 아니 시청을 가더라도 대선을 또 골고루, 마음속에 골고루. 품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한강으로 좀 모이셔야겠는데요. 한강으로 그러니까. 한강으로 왜 가요? 제 나와버리니까요. 나와버려. 어쨌든 그렇게 쓰시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특히 국민의힘 소속 네.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요즘에 더하면 더했지 이 선동을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법률에 이 부분만 딱 해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논리를 계속 전개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자꾸 쏟거나 그걸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형사소송법 예외고 뭐 어쩌고 한 것도 저게 뭐 논란이 됩니까? 아니 이제 경호법이라는 게 헌법 위에 있지 않다니까요. 네, 네, 저거는 뭐 사실 변호인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한 말씀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좀 톤 다운이 되긴 했지만 뭐 홍준표, 나경원 이제 기타 이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져서요. 좀 답답합니다. 내는 달라요. 뭘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방자한 사람이 똑같아요. 뭘 한다고 저렇게 떠들고 앉아 있고. 근데 가만 보니까 헌재에 이재명 부역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시장님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니까 방송에서 불러주죠. 그래서 여태 내란 떠들더만 지금 내란죄 철회해야 한다고 했죠. 탄핵소추 심판사건인데 내란죄 부분을 민주당이 처리하려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내가 그 책을 썼어요. 책을 이제 낼 겁니다. 오. 내 페이스북 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책이 두 권이 나올 겁니다. 책 야. 1권이 정치가 와이라노 이거. 왜 이래? 예? 예.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가 이제 2권입니다. 내 페북은 정치 일기입니다. 그래서 한 권씩 좀 자주 잊어. 꼭 그 저기 뒷면에 내 사진이 있고 사인 해줄게. 아니 꼭 이렇게 책 내면은 선거 나가려고들 책 내는 거잖아요. 참 어디서 그런 예리하게 또 그래서 책을 좀 사주고 영남고는 좀 사줄 거예요. 몰라요. 사줘야지 동문인데 저 어디고야? 대전고입니다. 급이고야. 대전고입니다. 그래서 한 권씩 좀 사주고 나누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펼쳐줘야지. 그 내 동대 부상하지도 않아.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대구에 있는 그 박정희 동상은 어떻게 닮으셨더라고요? 아니 그거 좀 이상하던데 박정희 얼굴이 아니라 이거 홍준표 얼굴 아닙니까 그 동상 그거. 박정희가 네 친구입니까? 박정희 죄송합니다.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홍준표 시장님 얼굴 아닙니까? 뭐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 행동이 액션이 비슷하다, 시밀러하다 이런 얘기. 아무튼 책이 중요하다. 네, 그래 봅니다. 예, 뭐 보고요. 좋은 지지율도 안 책이면 나오는데. 사지요. 막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사야지 이렇게 막 사야지 이렇게 얼마나 책 표지가 좋습니까? 아 근데 우리 홍 시장님이 좀 분발을 하셔야 되는 게 여권 조사 여론조사 하면은 지금 덤벼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아까 쳐져 잠깐 있어요. 나왔던 김문순대 아저씨도 있죠. 게다가 요즘에 윤상현 의원이 엄청 이게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좀 발군이어가지고 네. 그 극우 집회에 등장하지를 않나 심지어 뭐 관저를 찾아가지를 않나 여권은 벌써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 결정 앞두고 나서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면 내가 당을 먹겠다, 내가 대선 주자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아주 뭐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과거에 있는 인물들 최근에 있었던 인물 포함해가지고 아니 또 나올 인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요새 오랜만에 나오셨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예.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는 국민 편에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맞아요? 정치하겠다 말씀드린데요. 제가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 친구한테 편지 하나 써도 될까요? 누구요? 보세요. 야 정재야, 정재?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정재? 우리 현대고 동문인데 나를 손절해? 일국의 배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식사 한 번 했을 뿐이라고? 그냥 동문으로서 어떻게 요즘 잘 나간다고 여기저기서 나를 개무시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나를 가름합니까? 너 오징어 게임 2 잘 나간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아 상당히 흥분하셨네요. 화나셨네요. 친구들끼리 따로 밥 먹고 친구들끼리 따로 술 먹고 그거 완전 용산식 방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이정재 배우가 생각하기에는 정재야, 넌 그 사람 닮지 마라. 네.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이정재 배우가 보기에는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이 오징어 같은가 봐요. 아니 자기가 오징어 게임 2로 잘 나간다고 지금 인생의 화양연화가 펼쳐진다고 자기 무시해야 됩니까? 너무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반갑긴 한데 아유 언제 복귀하십니까? 현대고 동문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무시할 만하니까 하겠죠. 정말 뚜껑 열립니다. 뚜껑 열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분도 이제 곧 대선 나오려고 저 준비하시는 지금 것 준비 운동 하시는 것 국민 같아요. 눈높이에 맞게 가겠습니다. 예, 또 국민 눈높이. 자 마지막으로 지금 탄핵은 진행 중인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에는 또 직접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몰라요. 이게 진짜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게 거의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이 변론기일에 출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변론기일은 5회 날짜가 헌법재판소 측으로부터 공개가 됐고요. 잡혔어요. 5개. 네, 재판관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 중에 한 번쯤은 나와서 직접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겠다. 이거는 뭐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히틀러라는 사람이 괴벨스의 역할까지 자처하겠다. 아하.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지자들을 대거 또 선동을 해보겠고 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변론한다는 것은 결국 시각화 자료로서 영상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강렬한 인상을 줘서 반드시 내가 대통령으로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요, 전 구질구질하고요, 추잡하고요, 비루하고요, 진짜 너저분하고요. 정말 좀 뭐 구질구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5회 아닙니까? 5회? 5회입니다. 변론기일이 5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변론기일을 택해서 만약에 윤석열 측에서 직접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영장 집행 있잖아요. 네. 영장 집행을 관저에 가서 할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이 다다랐을 때 갔을 때 잡아라. 그때 잡으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뭐랄까 좀 온도가 낮을 것 같고요. 법정에서 나오는 거 바로 잡으면 그렇죠. 돼요. 법정으로 나올 때 바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공수처 측은 그걸 한번 유념해 보시라. 네. 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트럼프 Hello, Korea.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곧 Did 등장하시거든요. you see news? Did you see the news? 뉴스 보고 My 있죠? news yesterday. 예. 이번에도 폭스뉴스 출신이 임명했습니다. 유능한 폭스뉴스 출신. 박스. 예. 10명이 넘습니다. 혹시 뉴스 토메이토 출신 원합니까? 미쿡? 미쿡 현광팍? 박영강. 미국으로 올 자신이 있습니까? 현광팍 어플라이 하세요. 써줄래요? 잠깐만. 해리스 찍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no fly. 시민권 없어요. 그 사람. 시민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테슬라 주식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코리아랑 talk about 하려면 누구랑 얘기해야 됩니까? 상목채. 최상목.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상목채 who is he? 상목채 권한대행 상목채. 덕수, my friend 덕수. Where is he? 나 덕수. 탄핵. 상목채. 탄핵? 덕수 탄핵. 덕수 탄핵. ing. My friend 성열. 노성열. 노성열? 체포. 성열 체포. 한국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대통령 성열 3명입니다. 성열 탄핵 파면.
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예. 아, 한국 대통령 3명입니까? 한 대단한 명인데 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잘 해결되면 좋겠죠. 여기는 트럼프. 원톱이 납니다. 에? 트럼프 잘 되면 좋겠죠. 아, 저희가. 잘 되면 좋습니다. 예. 돈만 내면 최고입니다. 예. Thank you. 알겠습니다. 조심. 관세 어메이징. 관세 어메이징. 이빨 관세 올려야 어메이징. 됩니다. Thank 관세 you. 낮춰주세요. 플리즈. 다음에 안 돼요. 다음에 뭐야 일본말 쓰시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곧 취임을 하기도 하고 누가 파트너인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망신이죠. 저는 네. 국격 대망신이고 국격 대참사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한 보름도 안 남았을 겁니다. 다 됐어요. 예,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취임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재임을 하게 될 텐데 재임하고 나면 한국에 있는 누군가와 이 자신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딜을 쳐야 될 텐데 딜을 할 대상은 뭐 권한대행 최상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임박했다고 한다면 한국 측과는 협상을 좀 유보해 놓고 차기 대권을 거머쥘 사람 혹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뭐 0.001%의 가능성이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직을 다시 부활시켜서 윤석열 씨가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유보해 놓고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상을 좀 미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좀 부끄러워진 그런 상황이 네. 됐고 지금 댓글로 속보를 주시는 분들이 그러네요. 계신데 지금 요게 좀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넘겼다. 이런 속보가 방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 제의첩이 아니라 영장 집행과 집행만 경찰이 직접 경찰이 직접 경찰 특공들 동원하든 뭐 그런 등의 좀 속보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니까 만약에 한다면 경찰이 이것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예, 우리 마지막으로 국민들 이재명 정말 대표님 위대합니다. 들어보죠. 제가 요즘 키세스 국민들을 찾고 있는데 키세스요? 예,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집회에서 온몸으로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사르고 계신 우리 국민들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참 이게 발휘됐으면 좋겠고 이분 옥중에서도 연락이 오셨다네요. 여보세요? 누구요? 예, 조국입니다. 옥중에서 연락드립니다. 예.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으로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라는 명령을 사실이 김명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혀 있죠. 첫 번째 헌법 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위헌이라는 내용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무시합니까?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헌법소원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예. 옥중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조국이었습니다. 네. 옥중에서 편지를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 네. 대표님 뭐 정리해도 되죠 이제? 아니 바로 방송 끊어야죠. 이제 끊어야 될 끊어버려. 것 같은데. 예, 감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어서 민병덕 의원과 함께하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결국 불응을 했고요. 오늘까지가 체포영장 자정까지 유효기간입니다. 자, 앞으로 조치 관심 쏠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공수처에서 그 영장 집행을 경찰한테 넘겼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오늘은 안 네.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할 첫 수 없다, 번째는. 안 한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오늘까지 집행하려면 네. 이미 집행하는 인력이 출발을 했어야 됩니다. 음흠. 그리고 경찰에 인력 동원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음흠. 오늘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하. 오늘 안 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집행하지 못하고 경찰에게 집행을 넘기겠다. 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집행 촉탁이라 그러는데 예. 그러면 오늘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아하. 영장을 재청구해서 영장 받아줄 테니까 예. 경찰이 집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경찰발입니다. 네. 경찰발 속보인데 음흠. 공수처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흠. 뭐 특수본에서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음. 공수처가 이런 결정을 하면 좀 빨리 좀 하든지, 진작 하든지. 진작 하든지 예, 이런 예, 겁니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지금 뭐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영장 집행하기는 좀 어렵고 경찰이 이것을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영장, 사전영장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또 집행을 해야 돼요. 그때 그것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내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구속영장은 새롭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구속영장 사유는 약간 다르긴 하죠. 네. 새롭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보다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그러니까 발급해준 법원에게 네. 재청구해서 그걸 다시 받아서 네. 기한 연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기한 연장을 것이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물리력이 있는 경찰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리적 네. 충돌의 우려가 여전히 있는 거고 그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호처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경호처장 어제 얘기 예. 들어보셨잖아요. 본인은 경호법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인데 실은 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판단이 틀리면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해서 하는 거죠. 법원이 그래서 영장에 그 형사소송법 110조 뭐 이게 넣은 거를 갖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별 그게 중요하지 않은 당연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라 혼란을 네.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네.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경호처가 계속 버티니까 예. 이 영장은 그것이 아니야. 물건을 수색하는 것일 때에는 그 이제 군사상 기밀이 있는 곳에서 그 맞는 물건들이 거지만 사람을 수색하는 거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 거야라고 친절하게 해설을 해준 건데 네. 이걸 가지고 뭐 법위의 판사니 딴 소리를 하는 거고요. 네. 법 적용과 관련해서의 최종적인 판단들은 법원이 하는 법원이 겁니다. 하는 겁니다. 예. 왜 경호처가 대상이 되는 경호처가 하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상하게 법률 해석을 하고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뭐 법조인 출신들 많잖아요. 검사들 뭐 등등 많은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윤석열이 결국은 1차 집행할 때 결국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아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윤석열도 검사입니다. 자기가 영장을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네, 본인이 수만 건 해봤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본인에게도 아무런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본인은 하고 있는 거죠. 네. 본인이 공정과 상식, 권력자에게 대들어서 이 권력을 가진 건데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솔직히 너무 비루합니다. 비루하고 이게 5,000년 역사에 최악의 우리 지도자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자다. 예. 그 뭐 첫 번째 영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공수처나
경호처에서 끝까지 막겠다. 그리고 윤석열이 전날에 편지 같은 거 보냈잖아요, 지지자. 그런 거 봤을 때는 강하게 막을 것이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들어가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또 점심 이후에 그냥 나오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게 집행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의 집행 의지가 의지가 약했다. 의지가 부족이라고 봐요. 뭐 경호처가 잘 막았다 이런 게 이게 아니고 경호처가 부당하게 막았다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네. 공수처가 경호처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 검사가 딱 가면은 약 열어주겠지.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공수처의 태도나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이들의 태도는 지금 법을 지키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내란을 계속적으로 선동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공수처가 사실은 체포를 실패했는데 오늘 또 추미애 의원이 얘기를 했나요? 발포 명령 같은 것도 있었다. 그리고 200명 스크럽을 짜고 있는데 만약에 현행범으로 경호처장 박종준 뭐 체포라는 그런 상황까지 됐으면 유혈 충돌까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라든지. 예, 저는 어제 네. 박선원 의원과 네. 추미애 의원에게 직접 들었는데요. 네.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요. 아, 있었군요. 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는 당연히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명령권자가 음흠. 지금 자기 박종준 처장 그다음에 경호차장 차장. 예. 김성훈 김성훈 이렇게 씨.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네.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은 실탄을 발포해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제보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본인은 또 아니라고 네. 경호차장은 아니라고 발표하셨지만 우리 윤석열과 이분들이 정말 며칠도 안 가는 거짓말들을 맨날 하고 있는 하니까요. 보고 있는 거 반복해서 아닙니까? 했잖아요. 지금 발포 명령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뭐 특수 네. 특수단 이런 분들이 다 발포 명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본인만 체포에 채점도 안 꺼냈다 그러고 발포 명령 하지도 않았다 그러고 그다음 무기도 안 갖고 갔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 공소장에 보면은 15,000발을 가지고 갔다는 게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증거로 나오고 있는 것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내용은 이 명령 발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직접 제보를 한 것이다. 그 발포 명령도 있고 또 하나가 병사들 동원한 거 아니냐. 예컨대 지금 33 군산 경찰대라든지 55 경비단 같은 게 안에 있거든요. 거기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인간벽을 세웠다. 200여 명 거기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했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런 거죠. 부당한 네.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부당한 명령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으로 계속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당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네. 저도 저희 아이가 군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아, 군대 복무하고 있습니까? 의무병으로 가 있는 예. 아이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하기가 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거부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어렵죠. 네, 어렵겠죠, 아마도. 아마 네. 간부라면 그럴 수 네. 있겠지만 그것도 지휘관이라면. 네.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가지겠죠. 거부를 네.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악의적이고 나쁘다. 저는 뭐 군대 보낸 예.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왜 저기에서 저걸 하고 있어야 되나 정말 화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찰과 군인 쪽에서 네. 이제는 그 주의부에서 참여하지 마라라고 해주고 있는 것은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라고 아하. 보이는 지금은 측면입니다.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네, 네. 그럼 앞으로 만약에 뭐 이게 오늘은 많이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하게 되면 예컨대 경찰에 있는 뭐 101, 202 그 경비단 또 네. 군사 쪽에 있는 군사경찰단 수방사 예, 이런 부대들은 그 경호에 협조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경호처의 그 인력들만 지난번에 스크럽 짰던 인력들만 그런 사람들만 막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요. 네. 경호처 내부에서도 저희에게 정말 많은
뭐랄까요? 구원의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아, 힘들 겁니다. 본인들 네. 불법인 거 알면서도 저러는 거잖아요.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뭔 예. 죄입니까? 예. 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온다니까요. 저희 좀 구해주세요. 이런 살려달라. 방식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맡고 있는 사람들은 딱 네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호처장, 차장, 뭐 본부장, 네, 뭐 그 네 등등. 사람인데 네. 그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2번이나 했던 정치인이네요. 사람이에요. 정치인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김성훈 처장 네. 같은 경우에도 실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처장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와 관련해서 본인의 누나를 통해서 김용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갔다는 것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제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호처장이라든지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하고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같은 정치 이해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본인도 수밖에 없는 공범일 거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안가 소집했을 때 당시 박종준 있었다. 본인이 있었다고 소집했다. 하죠. 이런 얘기도 네.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결국은 또 돌아서 최상목 대행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좀 지시를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모든 공무원의 자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럼 뭐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지금 법을 똑바르게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란을 종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탄핵 심판을 제대로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호처에게 그 지시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본인이 아무런 네. 그 반박도 안 하고 있잖아요. 경호처를 도와라라고 네. 했다는 지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본인도 실은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줄 정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행동으로 예. 봤을 때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네. 이 공적 기관 간의 충돌을 막고 예.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처구니 없이 경호처장이 무슨 자기가 뭐라고 그런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한 것도 좀 놀랐습니다. 요즘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법을 다 자기들이 해석합니다. 국힘당은 국힘당이 해석하고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석하고 있고 네. 경호처장조차도 법을 자기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을 누가 해석합니까? 법원이 해석하잖아요. 사법부가요. 그래서 네. 본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투면 되죠. 불복 절차 이의 신청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체포 적부심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복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복 절차 아닌 법은 자기 견해는 이렇다라는 만 가지 약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혼란을 줄이는 일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받고 내 맘대로 해석하니까 안 된다고. 그거 다 법 집행 거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게. 국힘당의 논리가 그겁니다. 예. 법적 견해에 대해서 막 제시를 하고 그러지 않아 불법이야 이렇게 네. 막 주장하면서 그러면 그 논란이 있게 만들고 그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논란이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안 막는 것은 경호처에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직무유기다. 예.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논리가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란을 만들고 이 분란 때문에 이거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가 딱 연관되는 건데 그 분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뭐냐면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것을 가지고 뒤집으려면 불복 절차를 해야지 계속해서 그 불복 절차를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기의 견해만을 얘기하고 법을 어기고 있는 거 이런 거죠. 누구나 형사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다 억울하죠. 억울하지 나는 제 않은 사람 누가 안전진업도 있습니까?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예. 유죄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집행 안 합니까? 하죠. 집행하잖아요. 억울한 감옥살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2심, 사람들 3심 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김민정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그거 가가지고 뭐 중국 사람이 했니 아니면 윤석열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거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오늘도 지금 국민의 의원들 가는 것 같은데 뭐 체포영장이 불법이니 탄핵을 뺐으니까 내란을 뺐으니까 새로 해야 된다니 이런 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적 분란을 만들어서 아. 지지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실은 명확한 네. 결론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법적으로는 끝났고 그래도 우리 인간적으로 윤석열 지키자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실은 하물며 민주당이 판사 쇼핑을 했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이 뭐 법원하고 결탁돼 있다고 하고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 해서 민주당을 옥죄했던 곳이 네. 수사기관과 법원과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억울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다 이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갔잖아요.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네. 억울해도 법 테두리 안에서 불복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합니까? 이 법치주의를 깨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국힘당이에요.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네네, 국민의힘. 네. 우리 헌법에 대해서 해석이 있을 때 다양할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곳이 어딥니까? 아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아닙니까? 해야죠.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특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야당만이 추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덕수도 주장하고 최상목도 주장하고 국힘당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전에 최순실 박근혜 그때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서 아하, 예. 합헌이라고 이미 2, 3년 전에 결론이 그러니까 나 저는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더 까먹고 자꾸 요번에 저기 권성동 의원도 본인이 박근혜 탄핵했던 걸 해놓고도 반대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 말씀은 내란죄를 예. 그 이 뇌물죄 뺐던 거 네, 예전에. 소추 이후에서 예. 이번에 뺀 것과 관련해서 예. 야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회에서 네. 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추 취지가 있어요. 예. 소추 취지가 있는데 소추 취지를 이렇게 내란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을 했어요. 네. 그 변경이 허용된 이유는 헌재에서 허용한 이유는 동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동일성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형법이나 민법에서도 청구 취지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 취지 변경에 대해서 법원이 허락을 해줍니다.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을 때 허락을 해줍니다. 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을 때라만 허락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으면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내란죄라는 걸 붙이냐 내란 행위로 하냐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어서 방어에 지장이 없다라고 헌재가 판단해서 허용을 해준 겁니다. 네.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허용 자체를 불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저희가 법률가들끼리는 이거를 갖고 이렇게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이제 동일성 얘기를 이제까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걸 알아야 될지는 의문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 법률가들도 검사 출신들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내란에 좀 동조하거나 이런 거라 보이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특히 이제 국힘당에 네. 직접 그 현장에 가가지고 내란을 여전히 선동하고 있는 분들 이 국힘당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은 고발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도 뭐 무기를 들어라 뭘 만들어라 이렇게 그렇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선동 되겠네요. 이런 분들 네. 또 계속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 그리고 변호사님들 몰라서 그러시나요? 그 윤갑근 변호사인가 보니까 야, 그 암만 변호를 하더라도 변호를 하는데 그게 넘어가서 헛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것도 전 처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이것을 네. 헌재 재판관 앞에서는 말 못하고 있지 하고 않습니까? 밖에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봐야 되고 너무 말을 하는 게 힘들 상황입니다. 요거 하나 좀 다뤄보죠. 의원님이 지금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국조특위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앞으로 진행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헌재에서도 네. 4개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네. 계엄 선포 행위, 그다음에 포고령의 내용, 그다음에
국회에 진입한 행위, 그다음에 군사행위. 선관위 예. 거기에다가 이제 판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행위, 이 5가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추가되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있다고 게 봅니다.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네. 내란죄 같은 경우는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병력으로서 수습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국가 그 비상 아니죠. 그 개헌법과 관련해서 그 국가 비상 사태를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물풍선 뭐 어물풍경 원점 타격한다는 타격한다는 문제라든지 거. 그것도 보신다는 예, 거네요. 무인기를 보냈는데 하나는 평양 상공에 갔는데 하나는 철원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아하. 삐라가 있는 무인기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 그런 것까지 볼 것이다. 예, 그런 거 보고 또 하나는 아하. 몽골에 대사관에 뭐 갔다가 잡혔더라고요. 우리 정보부에서 예. 몽골에 북한 쪽을 만나려고 파견했는데 몽골 정보국이 보니까 이상해. 관광 비자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 이상한 하는 데를 짓이. 다녀. 그래서 몽골에서 우리 정보사 요원들을 체포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정보사령관이 전화해가지고 풀어달라고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건지 또 하나는 또 하나가 더 뭐가 있습니까? 있는지 아세요? 예. 우크라이나에 네. 북한군이 파병됐지 않습니까? 된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국힘당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예. 포를 쏴달라고 유도를 하자. 우크라이나에 포를 쏴달라고 유도를 하고 이걸 가지고 선전전에 이용하자라고 보낸 문자가 그대로 되게 캡처됐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럼요. 그때 외환을 하는 외환 유치죄입니다. 제가 유치한. 그걸 네. 가지고 상임위에서 외환 유치다 이것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기호 의원 외환 유치로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던 아하. 사안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한기호 의원이 황당하게도 내란 국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전에 내란 국조 계획서를 모두 다 협의해 가지고 찬성해서 통과시켰는데 오후에 내란 국조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 한기호 의원 반대했습니다. 지권을 빼고 싶었나 봐요. 참 너무나 황당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우리 내란 국조 특위는 일어났던 거 예컨대 12월 3일 이후에 뭐 군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또 당연히 보겠지만 더 중요한 게 보니까 그걸 만들어내려고 했더니 유도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까지 볼 것이라는 그렇지. 거죠. 외환 유치 외환. 북풍을 조장하면서 북풍을 유도하는 거. 외환을 전단을 외국에서 전단 외국과 통모해 가지고 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외환 유치인데 이런 그렇죠. 거예요.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한테 네. 윤석열이 그날 12월 3일 날 쪽지를 건넸다는 거 A4 용지 아닙니까? 줬다는 거 그거. 쪽지를 예. 건넸다는데 최상목 대행은 뭐 이걸 넣어놨다가 뭐 그냥 찢어버렸다고 말도 차가 안 한번 되는 줬다면서 네. 그냥. 그 내용이 예. 이거 아니에요. 내란 자금을 마련하라는 거 아니에요. 즉 국회에 돈을 끊어라. 네. 또 하나는 예비비를 통해서 그 비상 입법 회의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라. 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에도 돈을 주지 말고 국회를 해산하고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라는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금을 마련하라. 라고 써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최상목 대행의 그날 행적을 보세요. 그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하고 헤어지고 나서 네. 바로 F4 하는은행 이창용 금융위원장 예. 그다음에 금감원장 이렇게 4명이 은행회관에 모였습니다. 네네네. 11시 40분에 예. 모여서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부로는 뭐라고만 했냐면 뭐 유동성을 무한 유동성 할 테니까 시장이 안정될 겁니다. 이 정도만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직후에 뭘 했냐면 기재부 1급 공무원들 집합을 합니다. 거기에서 뭘 했겠습니까? 저는 예산 요거 얘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이 A4에 있었던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F4에서 상의를 했을 거고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1급 이상을 모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했다고 이거 봅니다. 금방 찾아내 이거만 했으면 했다고 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당연하죠. 자금줄인데 국보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금책 아닙니까? 자금책. 예.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야 지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서 저쪽을 돕고 저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돕고 있고 절충적으로 2명만 딱 임명을 하고 그 말고도 예전 그 안가에 모였던 4명 있잖아요. 법제처장이나 뭐 민정수석이나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상하잖아. 이런 거 다 밝혀내야 되는데 윤석열 안 나오고 저러니까 이게 하나도 밝혀내는 게 네,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증인 신청에는 당연히 그 민정수석도 네. 법제처장도 김주현. 네. 법제처장 이완규 다 넣어놨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요. 다 이상합니다. 다 이상하고 조금이라도 이런 국가적으로 내란의 민주주의 적들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다 처벌해야죠. 이걸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처벌하지 않고 저희가 다시 법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누구라도 이걸 돌리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군을 동원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거기 동조하는 놈들도 놈이라 해야 돼. 동조한 사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모르고 동조한 거 아니잖아요. 모르고 한 거 아니잖아요. 거절해야죠. 그거를. 특히 이제 기재부 장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옛날 조선시대처럼 뭐 목을 칩니까? 안 한다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동조한 거는 그만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많이 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피소추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네. 별 현상 변화가 없지 않냐, 사람 안 다쳤지 않냐 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그거를 막았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 그게 맞게 된 요인이 된 건데 다르게 얘기하는 게 참 놀랐고요. 자, 국조특위에서도 좀 많은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게 왜 밝혀야 되냐면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했던 일에 대해서 다 처벌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게 아니냐. 아마 의원님이 그걸 공감하고 국조특위 활동을 하실 예.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다 돼서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그러게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들은 많은데 네네. 어쨌든 국민들께서 너무나 불안해하십니다. 잘 좀 내란성 불면증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못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네. 불안해 죽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주고 발본색은 모든 걸 잘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병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자,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랩에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 번호 코드를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5번까지 5,000 통통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희두 또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사당 1번 출구 또 이현주 의원 대담한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준비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네, 안녕하지 못한다. 이 네. 불면증이 계속이 돼서 내란 불면이라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계엄 불면증에 계엄 불면. 이제는 체포 불면증까지 네. 아주 힘듭니다. 자, 오늘이 체포영장 그 집행 마지막 날인데 오늘 지금 지금 현재 속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 집행을 경찰에게 넘긴다. 검찰에게 넘긴다, 경찰에게 경찰에 넘긴다. 넘긴다. 뭐 등등의 어허. 속보가 지금 네. 뜨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공수처 그렇게 지난주 네. 금요일 날도 우리가 그날 뭐 저녁까지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속이 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4시간 반 만에 그냥 손 털고 1시 반에 네.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적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한 가지는 경찰에 넘기면은 이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경찰이 이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할 수는 없다. 그날도 실제적으로 경호처에 그 체포를 하겠다. 네. 당장 현장에서. 예. 이것도 경찰에서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수처에서 말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 특공대를 다 투입해서라도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된다 하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찰에 위임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위임한다라는 거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검찰로 넘기겠다 아예 네. 아예 검찰에 넘겨서 구속영장으로 가든가 체포영장을 다시 하는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공수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건 이거죠. 공수처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없고 그동안에 역량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의가 없을 수가 있나. 성의가 없다.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공수처를 그동안 사실 많은 국민들이 마음으로는 많이 서포트를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망을 시킬 수가 있나. 이거는 정말 화가 나죠. 자, 그러면 공수처가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는 거죠. 금요일 날 1차가 될지 그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고 공수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점심 이후에 그냥 확 내려와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네. 뭐 나중에 이제 조금 다 얘기를 듣고 보면 네. 군의 1차 방어선 네. 뚫었고 다 뚫었더라고요, 2차 결국은. 경찰도 비켜준 다 거예요. 비켜줬고. 다 군대, 비켜준 거야. 수방사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다 경호처만 남았단 200여 말이죠. 명의 스크럽 짠 200여 명 인원들. 스크럼장. 더군다나 스크럼 짠 건데 네. 아니 스크럼은 우리도 데모해봐서 알지만 네. 뭐 4명도 필요 없어요. 한 2-3명이 딱 치고 딱 가져가고 그러면은 네. 금방 풀리는데 그걸 안 했다고 그러는 이유가 경호처의 일부가 네. 일종의 사병 역할처럼 권총을 소지를 했다. 그래서 혹시 총기 사고나 유혈 사태가 그렇죠. 일어날 거라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저는 경호처에 그 사람들 저는 총기 못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령 미국이나 유럽 같은 사람은 왜 그 홀로 다니는 늑대 같은 사람들이 네, 워낙 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네. 많은데 맞아요. 우리는 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미래가 있고 연금이 있고 다 이런 사람이 거기서 자칫 총 쏘거나 공무원이죠. 일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일부 정무직인 어공인 경호처장이라든가 차장이라든가 네. 뭐 4명 정도. 본부장 예. 이런 사람들은 뭐 아니 그 사람들 체포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화가 났던 거는 네. 제가 예측했던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현장에서는 저는 얘기할 줄 알았어요. 경호처 물러나라. 네. 경호처에 대한 지휘 또는 그게 만약 거기서 말을 안 들으면 경호처 직위해제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너무 배반당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거는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이 불안한데 우리가 겨우겨우 권한대행을 한번 바꿔가지고 세워놨는데 예. 권한대행이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안정성을 그렇죠. 국정 안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지 우리가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네. 왜 안 해요? 최상목 대행의 그 행동, 그 행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또 재판관 2명은 또 임명을 했어요. 네. 하고 1명은 마은혁 재판관 놔두고 또 지금 이 집행하는 과정도 본인이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근데 거죠. 본인이 지금 안 하고 빠져 있고 지금까지도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오늘 더 네. 공수처에서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로 직위 해제시키고 네. 파면시키는 이거를 조치를 하고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리고 특공대 투입하고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예, 눈치 예. 보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국힘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압력이 있을 테고 네. 또 하나는 계엄의 밤 그날 저녁에 이 윤석열한테서 받은 지령을 종이. 예. 네, 그 A4 용지에 A4 용지. 있는 거를 예. 왜냐하면 저는 그거는 앞으로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아니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그랬으면 국회 자금을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날 F4 만나가지고 당연히 아니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라는 논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예, 논의를 하는 와중에 계엄의 여지가 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겁을 내야 하는가? 뭐 이 근데 두 그게 가지가 다. 했으면 지금 봤을 때는 벌써 절반 이상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본인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F4가 만났고 그 계엄 직후에. 그렇다면 이거를 피해 나갈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기재부 장관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러면 본인이 책임감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제일 첫 번째 단추는 예. 지금 권한대행이 하는 일이 제일 크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던 나중에 다 드러날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그럼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이창용 한국총재라든가 아니면 또 누구죠? 그 금융감독원장이라든가 감독원장 자꾸 최상목을 갖다가 비호하듯이 얘기하는 게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네. 일인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당장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 모르지 아니냐. 않잖아요. 지금 F4 얘기도 했지만 네. 특히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불확실성이냐 정말 확실성에 없어요. 따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체포만 이거 되면 이거 다 해결될 거가 아닙니까? 체포만 되면은 모든 게 타임라인이 다 드러나요. 제 말이에요. 지금 헌재는 우리가 완전히 국민들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 한 명이 더 되든 안 되든 8명 가지고 끝까지 갈 네. 테고 굉장히 지금 신속 판결 일정까지 다 잡아놨고 네. 거기다가 뭐 죄목도 지금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하고 게 있고. 헌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안정성이 상당히 드러나고 왜냐하면 저는 최성목이 만약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체포 형국을 딱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모르지 않을 것 그다음에 같은데. 경제적으로 아니 근데 이제 내부에서 네. 저기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예. 그 뭐 협박도 있을 테고 아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 최상목 대행도 대행이지만 이 경호처 얘기 잠깐 더 해보면 박종준 특히 보면 본인이 뭐 나와가지고 뭐 기자회견 비슷하게 성명 발표도 아니 하고 그거는 정말 별 미친 짓이죠. 뭐 하는 짓인지 아니 경호처라는 건 원래 그늘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사실은 여태까지 뭐 문 이런 것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처음 그런데 봤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한 5분짜리인가 그걸 얘기를 하고 난 예, 다음에 예. 아니 지금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선동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한 10분 만에 바로 한남동의 앞에서 네. 태극기 집회에서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도 본인이 나설 수는 없다는 거 알아요. 네. 지금 이제 그것도 A4 한 장 보낸 거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은데 만약 본인의 육성이나 얼굴 모습이 나오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닐까? 예. 그러니까 그건 지금 한패라는 얘기거든요. 한패라는 거죠. 한패. 한패라는 얘기인데 그 한패를 갖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떡하냐고 권한대행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한 3-4명 경호처장, 차장, 그 다 본부장 어공들. 요게 임명되는 우리가 어공 같은 사람들 그게 다 김용현이가 김용현이 다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뽑아가지고 김용현이가 다 지금 갖다가. 핵심이고 지금 박종준이는 보면 안가에 소집할 때 본인이 있었으면 본인도 공범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것만 가지고도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예. 이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경찰은 입건을 했지만 이것도 만약 현장에 가면은 박종준에 대한 체포 영장부터 그것도 같이 네. 체포를 현장에서 그냥 바로 아, 긴급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거든요. 왜 긴급 체포를 못 합니까? 막을 때 바로 현행범이죠. 이제 현행범으로 현행범 바로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분명히 사실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전날 편지도 나왔고 선동하는 또 경호처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기들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막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막으면 어찌할지를 좀 정하고 그때 집행하러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상해요. 아. 무능하거나 수상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무능한 것보다는 수상한 쪽에 더 가깝죠. 수상하다. 그 추미애 의원이 발포 명령 그 제보 받았다고 하잖아요. 박선 의원도 네네. 얘기를 하고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겁냈나? 겁내는 거 아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것도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네. 굉장히 다른 종류의 신호가 나오잖아요. 내부에서도 많은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항명하고 싶을 정도로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네. 몇몇은 뭐 끝까지 싸울 거다. 네. 뭐 이 저기 총기까지 발사하겠다 이런 것까지 오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혼란은 좀 있죠. 자, 근데 이럴 때 네. 공권력이라는 게 왜냐하면 공권력이라는 게 사실 공권력은 필요할 때 쓰라고 우리가 나라한테 맞습니다. 공권력을 준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준 권력이잖아요. 거거든요. 공적인 권력이에요. 공적인 권력을 이럴 때 쓰라는 겁니다. 이럴 때 안 쓰면은 아니 그 시민들 집회에서 잡아가고 이러는 건 그렇게 잘하면서 네. 아니 왜 물대포를 못 쏘며 왜 제로탄은 못 쏘며 아니 뭐 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합니까? 쌍용 이런 거 저기 검거하러 갈 때는 그렇게 잘하더만요. 지금 특공대 들어가면은요. 네. 저 앞에 지금 이제 경호처 앞에 4중 5중으로 버스 네. 해놨잖아요. 금방 뚫려. 차르르 흘려가 다 터뜨립니다. 뚫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오늘 만약 못하면 다시 영장이 또 발부받아 유효기간 뭐 더 되는 영장 발부받고 아니면 구속영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경찰이 하게 되면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 게 이번에 경찰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 왜냐하면요. 만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은 이거예요. 이렇다 그러면은 구속영장에 나온들 되겠냐? 아 공소 그다음에 파면된들 뭐 나오겠냐? 파면들들 나오겠냐? 평생 저기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대로 있겠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확실하게 자르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경찰 특공대든 아니면 뭐 공수부대든 뭐를 동원을 해서라도 위협적으로 이거를 하는 거. 네. 세 번째로는 단수 단전 가스 끊어놓는 끊어가지고 거. 못 살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못 예. 살게 만드는 거.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해서라도 공권력을 세우고 법치를 세운다는 이게 확실해야 아니 사실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잘 되고 여기 우리가 혁신도 잘하고 그래서 대외 신원도가 높지만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대치되는 상황에서도 네. 우리의 치안 상태는 아주 강고하다. 좋죠. 그게 네. 공권력을 확실하게 휘두를 줄 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보고 있는 아주 큰 안전하게 보는 장점인데. 큰 장점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라고 한 개인, 더군다나 지금 내란죄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휘두르지 않는다? 아니 전화를 믿을 수 있어?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요. 완전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 이걸 뭐 외국에서 모를 리도 없고 외국에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탄핵 관련해서 이 내란 죄 부분을 뺐던 거 이게 크게 놀라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예,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당연히 봤거든요. 아, 저는 당연히 봤고 예. 왜냐하면은 그 솔직히 윤석열을 비롯해서 국힘에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법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니, 변호사님 뭐 저도 앞에서 법비까지는 못 법비, 하시잖아. 법비. 법꾸라지 예. 적어도 법꾸라지들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법꾸라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집행이 불법이다, 뭐 150명을 뭐 저기 고발을 하겠다. 이것처럼 국힘에서는 계속해서 하나하나를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국힘이 8년 전에 권성동 자신이 직접 했던 일입니다. 그때 뭐였냐면은 박근혜에 대해서 네. 뇌물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 형법에 의한 건데 그거는 판단을 하는데 대법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1, 2년은 걸려요. 네.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까지 걸면 이게 뭐 6개월 안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나중에 빼가지고서는 재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내란의 사유가 되는 거는 다 헌법 위반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란 사유에 대한 거는 다 사유는 그대로 들어가되 그건 그대로 하되. 그건 그대로 하되 내란죄라고 하는 형법에 대한 건 빼자. 네. 그러니까 형법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헌법 위반에 관련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예. 끝까지 결정해서 파면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권성동이 자기가 박수를 쳐줘야지. 아 근데 이거 다 남을 건데 국민의힘은 권성동이 8년 전에 말도 잘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대로 했어요. 예. 네, 형법에 의한 거는 제외하고 헌법에 의한 것만 위헌 판단을 한다. 네. 아, 이거 그 정확하게 얘기 그대로 했잖아. 하면 되는 건데. 아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또 일부는 윤상현 의원, 뭐 김민전 의원 나가 어디 그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윤석열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것이다. 뭐 이러고 중국 사람이 한 거다 이거. 뭐 등등의 아니, 얘기들. 일단 중국 사람이 한 거는 좀 빼고 했으면 좋겠는 게 드디어 중국 쪽에서도 예. 이건 뭐냐면 외교에 안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외교와 경제에 완전히 지금 마이너스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좀 뺐으면 좋겠고. 나머지 하는 거 솔직히 그쪽에는 원래 저는 뭐 김민전이라는 사람을 옛날부터 저는 높게 안 쳤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너무 시류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매달릴 때 조그만 지푸라기 하나에 매달리는데 그쪽의 문제 지금의 지푸라기는 문제가 정광훈의 극우 태극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라 지금 붙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힘에서 한 10명에서 3, 40명의 의원들인데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이번에 예. 네. 정강훈까지 딱 정리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다 남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꾸 한다면 뭐 원내대표라든지 대표 권영세도 그렇고 이게 정당이 저리 제대로 남아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이 안 서나요? 이거는 내란 선동으로 해서 예. 위헌 정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는 매우 높아 보이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이미 겁니까? 고발에 들어갔고요. 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국힘을 아는데 예. 국힘은 정말 오대수 윤석열이나 국힘이나 똑같아.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아. 오늘을 넘어갈 수 있고 예. 오늘의 헤드라인을 뭘로 장식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뭘 발언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극우 지지자들이 모여서 저기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속에선 불안해 죽겠는 거지. 지금 뭐냐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크게 대해서는 윤석열 탄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는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언제 태세 전환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덫에 걸려 있는 거죠. 이게 이래 되면 국민들이 뭐 아주 극우적인 그분들 일부는 뭐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저 정당을 정당으로 생각할까요? 저는 뭐 굉장히 힘들 거면 한 10%, 15% 그러니까 영남 자민련으로 쫄아들 거다 이런 얘기하고 이 와중에 아니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어떤 단체에서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랐다는데 40% 됐다는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또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그 기득권 왜냐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웃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윤석열 지지율을 누가 조사를 합니까?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갤럽도 안 하고 리얼미터도 안 하고 MBS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탄핵돼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걸 한다라는 거는 명태균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을 거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흔들어 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보수 언론들이나 극우 언론들이 거기 놀아나는 거거든요. 그거에 놀아나가지고 극우 지지자들이 모이고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또 뭐 돈 버는 사람도 정광훈, 있고요. 송창경, 또 무슨 뭐 유튜버들. 이봉규, 극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게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극우 유튜버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국힘이 돼버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다 이게 기록에 남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뭐 윤상현 의원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년 지나면 다 까먹을 거라 하는데 까먹을까요, 진짜로? 안 까먹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우리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윤상현은 아마 전두환을 장인으로 뒀기 때문에 네.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몰랐던 모양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공화국 세웠던 이게 아마 본인한테는 즐거운 추억일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광주 5.18과 더불어서 엄청난 계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걸 깨어난 게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지난번 탄핵 가결된 것도 탄핵 가결되고 이번에 체포까지 무난히 됐으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바운스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이거는 체포의 한낮 완전 며칠 동안을 우리가 견디면서 이루고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윤석열 본인이 공수처 조사는 안 받지만 탄핵에 직접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던데 이거 그거 다 맞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못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뭐 구속 영장 치면은 자기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당장 5대 수레니까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오늘만 대충 얘기하고 막 수습하고 그다음에 아유. 내일은 또 다른 거짓말하면 또 된다. 거짓말하고. 맨날 그렇게 반복되니까 아니 근데 그게 다 법꾸라지들이 하는 일이니까 제가 정말 끔찍하지. 법조인으로 죄송한데 이 쌍특검 재표결도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침에 일로 관저로 몰려가면 쌍특검 빨리 다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내일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재표결하면 3분의 1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 그거 참 좋겠네. 그날 다 한남동 앞으로 보낸 가게 날? 해놓고 네, 네. 그러고 나서 하면 제일 좋겠네. 재석위원회 3분의 3분의 2는 2니까요. 2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도 저는 그 생각 못했는데 그 박지원 변호사님도 상당히 제가 얘기하고 보도가 그래 좀 돼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아마 쌍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지금 왜냐하면 요번에 헌재의 결정에 대한 반발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특히 그 안에 명태균 특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끌라고 또 거부할지도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그 안에 지난번에 탄핵 가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저는 또 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찬성할 합니다. 수 있다. 왜냐하면요, 예.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지금 내부에서의 그 판도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파워 게임이 지금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예.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빨리 가자. 지금 탄핵은 기정사실로 갔으니까 이걸 자꾸 뒤로 미루느니 여기서 이거를 바꿔보자. 저는 이게 그때 왜 23명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원들한테서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바뀔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 내란 특검도 빨리 가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투기 네. 내란 국조 투기가 투기. 네. 이제 가고 있는데 네. 국조 투기 이거 가면서 내란 특검 바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뭐 이게 한동훈 편일지 어떤지 모르지만 새로운 보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고 자기네들이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대세를 역전을 시키자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뀔 가능성도 있을 있습니다. 있을 저는 것이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자, 요 하나만 좀 그 국조특위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 왜 이재명 왜 재판 그렇게 내란 저질렀습니까? 재판을 그렇게 느리게 하는 거가 뭐야? 뭐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아니 민주당이 아니. 윤석열 부른다니까 국민의힘 이재명 불러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말이야. 지금 이게 내란 특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네. 아니 그날 어떻게 그렇게 빨리 10분 만에 라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3분하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담장 건가? 그거 확인해 보려고 그러나? 잘한 왜 건데 그러나? 잘한 건데. 아니 근데 이미 또 밝혀진 게 지금 이재명 체포조가 제일 먼저 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한동훈 체포조 예. 뭐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국조에서 사실은 국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히려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더 아는 거는 국조를 통해서요. 국조 생방되고 뭐 이러니까. 생방되고 거기서 사람들의 아하. 육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란 국조특위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상목 정신 차리라. 최상목 정신 차리라. 공수처 정신 차리라. 예. 경찰 믿는다. 헌재 믿는다. 네. 딱 정리가 되네요. 네 자로 딱 정리되네. 네. 최상목 정신 차리라. 공수 정신 차리라. 헌재하고 경찰 믿는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품격 뉴스 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